이번 코너는 빅데이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분석해보는 M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프로그램, 하드보일드 누아르 장르만의 매력으로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궜던 작품이죠. 금토 드라마 빅마우스입니다. 전민기 위원이 준비했죠? 네. 빅마우스는 매회 숨막히는 반전으로 역대급 긴장감을 선사하며 많은 관심을 모았죠. 생기형 변호사가 하루아침에 희대의 사기꾼 빅마우스가 되어 거대한 음모로 얼룩진 특권층의 비리를 파헤쳐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첫 선을 보인 후 16부작으로 방영되는 동안 전체 언급량은 총 34만 1,148건을 기록했고요. 지난 17일 여러 방송사의 쟁쟁한 작품들 사이에서 화제성 1위를 기록하며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빅마우스를 끝까지 함께했던 시청자들의 반응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빅마우스 긍부정 감성어를 가져왔습니다. 재밌다, 슬기롭다, 대세 등 탄탄한 스토리와 등장인물의 활약과 관련된 반응이 긍정 감성으로 나타났고요. 위기, 분노, 속이다, 오열하다 등 극의 갈등 요소들에 대한 감정들이 부정 감성으로 검색됐습니다. 반전의 묘미가 있었던 작품인 만큼 빅마우스를 통해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감성어를 바탕으로 빅마우스 마지막 회에 대한 감상평을 해주신다면요? 서사를 차곡차곡 쌓아왔기 때문에 최종회에서 시원한 결말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싶다라는 긍정 감성어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시청자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켰는가 하면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서 약간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악을 고발했지만 대중으로부터도 법으로부터도 처단당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었는데요. 드라마는 이제까지 활극처럼 진행되면서 만화 같은 장르적 규칙을 따라서 진행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이 드라마 속으로 들어오면서 조금 장르의 규칙과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회쯤에 이제 광 회장 아들의 존재가 나타났는데 강 회장은 혈육이 없나?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인간 말종이야, 이 새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거 알지? 상당수 유산을 회수할 수 있을 거야. 그만큼 현주의나 최도와 파워는 작아질 거고. 그게 너무 편리한 도구처럼 이용되고 그 마지막 결말이 이제 흑백 화면으로 나오면서 지나치게 짧게 요약됐거든요. 그래서 사건의 진행의 균형 면에서도 조금 조급한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습니다. 드라마의 서사 구조는 주인공 박창호가 위기를 극복해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서사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와 맞서 싸울 빌런도 같이 레벨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그 파워가 세지면서 주어진 세계관 안에서 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그냥 대사로서 좀 급마무리를 한 듯한 최종회로 좀 끝이 나지 않았나 싶어서 아쉬웠고요. 박창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단순히 레벨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각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소시민적인 생각에서 기득권의 횡포를 보게 되면서 어떤 사회적인 성장을 이뤄내는데 막판에 악인을 응징을 하기 위해서 나도 네 고통 따윈 생각 안 하려고. 네가 벌인 방사능 오염수 때문에 사람들이 참 많이 죽었어.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지. 자신도 불법을 사용해서 그냥 응징을 했다. 이런 것이 박창호가 본인의 신념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골리앗 대 정의로운 그 다윗이라는 그 핵심 대결 구도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분노를 하고 드라마가 날 속이고 있다. 이런 반응을 좀 이끌어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정 감성 언어라고 해서 꼭 이제 부정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정 감성 언어 안에 있는 속이다, 위기, 분노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서사를 좀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내용적인 요소들을 설명하는 이야기일 거고, 긍정 감성 안에 포함된 대세는 빅마우스가 대세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NK화학 비리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이미 대세가 되어서 시장 선거에서 당선이 된 이제 최도화를 꺾을 수는 없었다라는 씁쓸한 감정을 나타내는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마지막 회 전부가 약간 빅마우스 더 비기닝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미호를 잃고 이제 분노한 박창호가 고미호의 유지를 잇기 위해 착한 빅마우스가 된다라는 결론이 나름 인상적이었던 마지막 회였습니다. 네, 감성어를 통해 드라마 결말에 대한 반응들을 해석해 볼 수 있었는데요. 조금 더 다양한 데이터로 빅마우스에 대한 시청자들의 목소리 분석해 볼까요? 빅마우스 연관 검색어 준비해봤습니다. 드라마, 민낯, 구천시, 간호사, 호호부부, 변호사, 미스터리, 금, 마우스, 첫 방송 이 같은 연관 검색어들이 등장했습니다. 호호 부부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무엇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네, 호호 부부는 두 주인공의 극중 이름 끝자를 합쳐 지어진 애칭인데요. 박창호와 고미호로 분해 열연을 펼친 이종석 씨와 이뮤나 씨의 호흡과 관련된 키워드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박창호를 빅마우스로 만든 거대한 커넥션과 음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두 사람의 사투가 시선을 끌었는데요. 여기서 빅마우스 마지막 회가 방송된 9월 3주차 전체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순위를 살펴보면요. 현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속 주연 배우들을 제치고 빅마우스의 주인공으로 활약한 두 배우의 이름이 1, 2위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죽은 서재용의 미발표 논문과 진짜 빅마우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힘을 합친 호호 부부의 활약이 극을 이끌어가는 핵심이었죠. 위원들은 호호 부부의 공조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부부가 이제 버디무비적인 어떤 인물 구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각각 다른 방향에서 양방향에서 이렇게 어떤 핵심적인 미스터리로 접근해 들어가는 이중 추적극적인 그런 플롯을 보여줘서 굉장히 재미있었고 항상 이렇게 공조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인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공조여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요. 이런 둘의 공조의 성격을 되게 잘 보여준 장면이 9회 서교수 살인사건 재판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박창호 같은 경우에는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본인이 이 재판은 조작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마침 미호는 법정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면서 이원 중계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연출이었거든요. 두 부부의 공조가 굉장히 빛나는 장면이었고 깊은 인상을 심어준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호호 부부가 처음에는 박창호의 누명을 벗겨야 한다라는 어떤 공동의 이슈에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각자 전문 분야에서 활약을 해나간다는 설정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창호는 변호사인 만큼 법과 정치를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인물로서 그려졌고 미호는 역시 간호사이기 때문에 어떤 의학적인 미스터리를 해결해 나가면서 NK화학의 비리를 파헤친다. 설정 자체가 이 두 부부가 함께 활동하면서 거대한 문제를 파헤친다는 그런 어떤 드라마의 전체적인 프레임에 잘 맞아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균형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군데군데 좀 흔들린다는 인상도 받았어요. 빅마우스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드라마인 만큼 아무래도 창호의 활동을 보조한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창호가 처음에는 아내 사랑의 극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각자 활동을 해나가면서 창호는 미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호의 병이 깊어가는데도 지금 이 시장 선거에 나가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몰두해 있어서 미호의 어떤 상태의 변화를 잘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균형을 깨는 게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저도 아내가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약간 남편에게 보조를 맞춰주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좀 걱정을 했는데 고미호가 마냥 박창호를 구하기 위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독립적인 주인공으로서의 위치도 이제 같이 점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매력적으로 봤어요. 고미호는 창호가 위험하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해도 약간 자기가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돌진하는 스타일인 거죠. 또 이제 빅마우스 누명을 벗고 창호가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 결정할 게 있어요. 빅마우스가 의뢰한 거 계속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난 끝까지 가는 게 맞다고 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앞으로 피해자들은 계속 나타날 거야. 가해자들은 그럼 떵떵거리면서 잘 살겠지. 난 그게 너무 화가 나. 이만큼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게 호호 부부라는 이름으로 케미스트리가 존재했던 거지, 여자 주인공에게 독립적인 위치를 마련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호흡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부부로 호흡을 맞춘 이종석 씨와 이민아 씨의 연기에 많은 분들이 몰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빅마우스에는 다양한 배우들의 시너지가 극의 긴장감을 끌어올렸는데요. 호호 부부 외에 인상적인 공조를 펼친 인물들 뽑아볼까요? 호호 부부가 약자의 편에 서서 이제 공조를 한다면 최도와 현주일 같은 경우 특권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부부의 공조를 보여주거든요. 금수저 출신의 공지훈이라는 인물이 있고 최도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출신 때문에 좀 무시당하는 그런 서열에 있었는데 주희가 도하에게 신뢰를 보임으로써 가장 시청자들이 얄미워하는 공지훈과 이렇게 맞붙어서 좀 이렇게 통쾌함을 선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기부작품 경매씬에서 공지훈이 이 부부를 막 이렇게 무시를 하고 있는데 현주가 갑자기 강 회장을 대동하고 나타나죠. 그러면서 자신이 드디어 강 회장 일을 돕겠다라고 당당하게 선언을 하면서 공지훈의 좀 얼굴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시청자들이 사실은 마음속에서 가장 미워하고 응징했으면 싶어하는 인물 1위 공지훈에게 뒤통수를 친 그런 반전의 묘미를 선사해서 이 부부의 공조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장혜진과 박창호의 공조가 기억에 남는데 공지은에게 죽은 서재영 교수의 미발표 논문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 남편한테서 이혼 서류 받아오세요. 이 논문이랑 맞교환할게요. 제 남편이랑 정채봉 이두근이 서 박사님 목 졸라서 죽이는 거 봤어요. 죽일만 하니까 죽인 거야. 박창호와 공조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드라마를 좀 쥐락펴락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 두 사람 공조는 좀 예상 밖의 일이었고 드라마 중반에 좀 긴장감을 이어가는 요소가 됐기 때문에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보통 이제 공조를 갈 때는 이익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기 마련인데 반대편에 있다고 여겨졌던 사람이 우리 편으로 돌아설 때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박창호, 박윤갑 공조가 굉장히 의외면서도 여러 반전을 선사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박윤갑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창호를 박해한 인물이잖아요. 교도소 안에서 굉장히 힘든 일을 겪도록 이렇게 조장한 인물인데 나중에 보면 그도 또한 빅마우스 조직의 일원이었다. 이것이 밝혀지면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다시 14회에서 최도화한테 창호를 넘기면서 창호를 죽이게 만드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시장님 요구대로 박창호 제 손으로 죽였습니다. 알고 보면 이것이 윤갑과 창호의 계획이었다. 이것이 밝혀지면서 또 한 번 시청자들에게 놀라움을 줬습니다. 반전을 여러 번 선사한 그런 공조라는 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천시인데요. 무엇과 연관된 단어인가요? 빅마우스가 만들어진 배경이자 악의 실체와 관련된 키워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천시는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것이 안정되어 살기 좋은 도시로 각광받고 있지만 실상은 지옥의 별장이라 불리는 악명 높은 구천 교도소를 비롯해 각종 음모와 비리가 숨겨져 있는 곳인데요. 구천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그 속에 얽혀있는 복잡한 인물 관계가 극의 재미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빅마우스 언급량 탑3 회차를 살펴보면요. 3위는 박창호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한 NR포럼 공지윤 대표의 내기 제안 에피소드가 그려진 4회가 언급량 8,276건을 기록했고요. 십자가 목걸이의 주인이 장혜진으로 밝혀진 6회가 언급량 8,503건으로 2위를, 부천시장 최도화가 의뢰한 사건을 박창호가 맡으며 불행이 시작된 1회가 언급량 18,095건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정의로운 변호사. 컨셉이 꽤 매력적인 것 같은데. 눈을 뜨니까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야. 무법도시를 연상케 하는 구천시는 현실적인 배경 위에 독특한 설정이 더해지면서 거대한 하드보일드 누아르 세계관을 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해당 회차들이 높은 언급량을 기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게 자세히 보면 언급량이 많은 회차들이 전반부에 몰려 있잖아요. 전반부는 그런 어떤 미스터리를 추리를 해가고 과연 저게 어떻게 풀릴 것인가 되게 궁금해해가는 재미가 동력이었던 거고, 후반부는 그 미스터리가 어느 정도 풀린 뒤에 어떻게 고발할 것인가 하는 어떤 복수극이 전체 재미를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후반부 들어서서는 절대적인 미스터리 양도 줄어들지만 빅마우스도 그렇고 최도화도 그렇고 뒤로 가면 갈수록 너무 전지전능해지거든요. 누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크게 놀랍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반전해주는 쾌감이나 미스터리가 주는 어떤 그 흥분 같은 것들은 뒤로 가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언급량 자체는 전반부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후반부 들어서는 이게 탈의가 워낙 복잡하게 꼬였고 누가 누구하고 결탁했다가 배신하고 누구하고 손잡고 이게 복잡하게 꼬이면서 전반부를 봤던 사람들 중에 이제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간 사람들만 이제 후반부에서 언급을 할 수가 있어서 결국 후반부 언급량이 줄어든 거는 어떤 그런 작품의 특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위와 2위의 회차에서 이 물음표에 대한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를 던지고 이것을 또 다른 어떤 물음표로 이어가는 굉장히 높은 흡인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서사 전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고 언급량도 높았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가령 1회 같은 경우 첫 장면에서부터 이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희대사기꾼 빅마우스에 대한 뉴스가 드러나요. 근데 이제 막상 드라마가 시작이 되면 주인공 박창호의 삶은 전혀 다른 곳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도입부에 등장한 빅마우스와 박창호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엔딩씬에서 그 빅마우스의 누명을 박창호가 쓰게 됨으로써 하나의 연결고리가 생기고 앞으로 박창호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의문문으로 이어지는 그런 엔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2회 오른 6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서 교수 논문의 행방을 궁금해했었는데 그 논문을 지닌 인물이 유력해 보였던 현주의에서 의외의 인물이라는 어떤 반전이 드러나고 저 안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기에 저렇게 꽁꽁 숨겼는가 시청자들이 끊임없이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회차여서 언급량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빅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매회 엔딩에서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면서 다음 회를 보고 싶다 이런 기대감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던 것 같아요. 3위에 오른 4화에서 창호가 빅마우스를 인정받기 위해서 봉지훈하고 내기를 했고 마약 구매자 이름을 맞춰야 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 리스트에 있는 이름들이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지거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리스트 그거 가짜거든. 진짜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 창호는 이제 내기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 창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거기서 화제성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라는 검색어가 등장했어요. 예상을 뛰어넘는 빅마우스에 기발한 전개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드라마는 진짜 빅마우스의 정체부터 구천시의 비밀, NR 포럼의 실체까지 매회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는데요. 여기서 빅마우스 온라인 조회수 탑3 클립을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빅마우스의 실체를 파헤치는 5회 예고가 조회수 16만 5,580회로 3위. 2위는 빅마우스의 실체에 한 발 다가선 7회 예고였고요. 어디서부터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계획이야. 천재 사기꾼. 악의 축에 맞서는 박창호의 화력을 예고한 1차 티저가 조회수 22만 2,453회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조회수 탑3는 모두 예고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미스터리한 전개의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의 반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빅마우스는 매회 예상을 뛰어넘는 반전의 연속으로 다음 회를 기대하게 했는데요. 그중에서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장면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장면이 기억나시나요? 구천시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 장면이에요. 그동안 어르신이라고 불렸던 인물이 이제 NK화학의 강 회장이다라는 사실이 전면에 드러나고 그의 권력이 어떻게 병원이라든지 그 언론 등으로 확장되면서 구천시의 대통령이 되었는가라는 그 배경이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초반부부터 계속해서 추적했던 빅마우스의 정체라든지 서교수 논문이라든지 이 중요한 미스터리들이 사실은 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왕국에서 파생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야말로 이 드라마 모든 서사의 근원을 밝혀주는 그런 장면이어서 저는 이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저는 11회에 이제 빅마우스인 노박의 얼굴이 드러나는 장면이 정말 미스터리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창호가 어둠 속에서 이렇게 한 줄기 라이터 불이 켜지면서 당신이 빅마우스라고? 이제까지 우리가 이 장면을 위해서 빅마우스를 봐왔구나 하는 감정을 다 응축해놓은 그런 장면 같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전 회차와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 창호가 사람들에게 빅마우스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때 노박이 와서 나한테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내 딸 좀 찾아줘. 그런데 그때 가짜 빅마우스였던 창호와 그 노박의 어떤 관계가 이 11화의 엔딩에서는 이게 뒤바뀌거든요. 그래서 힘의 대칭과 역전이 드러나는 장면을 연출로서 굉장히 잘 보여주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노박의 정체가 밝혀진 이후에 12화에 보면은 네가 날 잡아넣겠다고. 당신이 우리에게 했잖아. 클래스가 같아야 저놈들 이길 수 있다고. 빅마우스를 밟고 그 위에 서서 저놈들 심장 가까이 갈 거야. 위장 자수를 하는 그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고미호도 그간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모아왔던 이 재수자 혈액 샘플을 덜컥 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렵게 모아온 샘플인데 저거 저렇게 쉽게 넘기지 정말 어쩌려고 그러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의구심이 좀 폭발을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그 자리에 있었던 노박과 박윤갑 등이 몇 안 되는 사람들로부터 대량의 피를 뽑아서 급하게 임기응변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후반부 들어서는 놀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아 되게 단순한 트릭에 내가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 좋았습니다.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미스터리를 유발하는 장면들이 시청률을 견인하는 데도 한몫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 빅마우스는 평균 시청률 10.2%를 기록하며 방영 내내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 최강자의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종영을 한 주 앞둔 13에서 8%로 떨어지며 살짝 주춤하기도 했지만 이는 추석 연휴가 시작됐던 시점이라 그에 대한 영향이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쭉 상승세를 타다 최종회에서 13.9%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8주 연속 동시간대 1위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빅마우스의 결말은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라마의 전체적인 완성도에 대해서 평가해 주신다면요. 악당물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느 순간 빅마우스 편에만 서면은 그 누구도 도덕적인 질문을 받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의아했어요. 박인갑의 경우 어쩌다가 조직이 요구를 하면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는 악인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착복한 상납건에 대한 죄값도 충분히 치르지 않았고 구청교도소를 어떤 지옥 같은 공간으로 꾸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이 그저 빅마우스 편이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순간부터 그냥 믿음직한 신복으로 인정받으면서 죄값을 묻지 않게 됐거든요. 그리고 공지훈 또한 이 사람이 저질러 왔던 일들을 생각해보면은 시청자들이 가장 얄미워하는 빌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박창호를 도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우정그룹의 총수가 되면서 끝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흔들리다가 최종적인 어떤 복수를 결국에는 이제 범죄의 형태로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권선징악이나 약간 정의구현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암시해왔고 내세워왔던 프로그램이 결말부에서 스스로를 좀 부정하는 결과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빅마우스는 애초에 대한민국의 축소판 같은 가상의 도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만화적인 요소를 담아서 어떤 세계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세계관 설계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시청자들이 그걸 따라가거나 작품을 이해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었고 거기에 심지어 흥미도 느꼈기 때문에 시종일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웠던 건 최도화의 죽음을 처리한 방식이에요. 제도로서도 혹은 대중의 판단으로서도 최도화를 처단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정의의 좌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랑했던 아내까지 죽었기 때문에 일종의 안티히어로가 탄생하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을 단순한 복수심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따라오는 주인공의 심리 변화가 분명히 심도 있게 묘사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거의 생략되어 있다시피 하니까 그냥 사적 복수로 끝나버린 약간 황당한 결말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남긴 거죠.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너무 다른 인물이 되어버린 이 변화 자체는 너무 가볍게 처리했다는 점, 그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커다란 미스터리를 굉장히 잘 구축을 해놨고 또 중간중간 적재적소에 주인공에게 위기를 잘 배치를 해가지고 주인공이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점차 그 힘이 세지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휴빈 역을 잘 유지를 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탄탄하게 잘 구축을 해놓은 세계가 마지막 회에 와르르 좀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전반부나 중반부까지는 이 인물들의 갈등 구도가 굉장히 좀 다각도로 전개가 됐거든요. 빅마우스와 박창호의 대결이 있었고 또 NR 포럼 내에서도 최도화와 금수저 출신 특권층과의 대결이 있었고 그 인물들의 어떤 행보와 선택을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것이 후반부에서는 굉장히 파워가 세진 박창호와 최도화의 대결 구도로 압축이 되어버렸거든요. 둘의 힘을 감당할 만한 인물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둘이 결국에는 끝까지 대결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갈등 구도가 점점 단순해졌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급마무리를 예고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극 초중반에 걸쳐 공고하게 쌓아온 서사와 캐릭터 구축을 마지막에서 잘 아우르지 못해 아쉬웠다는 평이 많은데요. 빅마우스 후속으로 방영되고 있는 금수저는 보다 탄탄한 스토리로 끝까지 사랑받는 드라마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